안녕하세요 여러분, 도키와 미국 주식 채널 온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 해볼 종목은 말이죠, 저희 구독자로부터 추천받은 종목인 바로 Fastly라는 종목이 되겠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말이죠, 먼저 비즈니스 모델에 대해서 알아보겠고요. 그 다음에는 왜 Fastly가 이렇게 크게 하락을 했는지, 그리고 인컴 스테이트먼트, 밸런스시트를 통해서 회사의 재무 상태를 알아보겠으며, Fastly의 현재 이슈와 제 생각을 종합한 것으로 영상을 마무리 지을 테니까요. 끝까지 봐주시면 투자에 어느 정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먼저 시작하기 전에 혹시 제가 분석했으면 하는 회사가 있다면 언제든지 코멘트란에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되도록이면 많은 양의 정보 검색이 허용되는 미국 회사들로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시작해보겠습니다. 비즈니스 모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Fastly는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클라우딩 엣지를 기반으로 수익을 창출하는 회사입니다. 그렇다면 이 클라우딩 엣지가 뭐냐라는 궁금증이 생기실 텐데요. 여기 이 위에 사진을 보시면 이렇게 Traditional Web Hosting과 Current Web Hosting 두 가지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이 Traditional Web Hosting은 전통적인 방법으로 예전에 사용된 방법인데, 예를 들어서 사람들이 핸드폰에서 사진을 찍는다거나 영상을 찍은 후에 유튜브에 올린다거나 할 때 그 데이터는 이렇게 하나의 메인 서버에서 저장이 되고는 하죠. 이 메인 서버가 하나의 클라우드를 다스린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를 기준으로 보면 말이죠, 당연히 이 미국에 사는 사람들은 메인 서버와 가까우니까 굉장히 데이터를 클라우드로부터 빠르게 주고받을 수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호주나 아시아에 사는 사람들은 아무래도 여기 메인 클라우드로부터 굉장한 거리가 있기 때문에 데이터를 주고받을 때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리겠죠. 바로 이러한 불편함을 해소시켜주는 것이 Fastly의 CDN, Content Delivery Network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아래 사진을 보시면 이게 바로 한 예라고 볼 수 있는데요. 오리진 서버 말고도 여러 개의 CDN 노드가 각 지역에 위치해 있다라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게 클라우딩 엣지 개념으로 보면은 모서리 쪽에 있는 또 다른 클라우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중앙엔 클라우드가 있고 모서리 쪽에 또 클라우드들이 있음으로 해서 클라우딩 엣지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이 CDN 노드는 오리진 서버와 항시 데이터를 공유하고 있습니다. Fastly의 이러한 CDN 네트워크 덕분에 저희들은 직접 오리진 서버에서 데이터를 받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Fastly가 관망하고 있는 가까운 클라우드 서버에서 이렇게 바로 네트워크를 주고받을 수 있는 것이죠. 이번에는 어디서 매출액을 만들어내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말이죠, US 쪽에서 61%의 매출액을 만들어내고 있고요. 아시아 쪽에서는 19%, 그리고 유럽에서는 11%, 그리고 나머지 국가들에서는 9%로 대부분의 매출이 이렇게 미국에서 발생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매출액의 원천은 크게 두 가지인데, 하나는 엔터프라이즈 커스터머고 또 하나는 넌 엔터프라이즈 커스터머입니다. 엔터프라이즈 커스터머는 기업에서 나오는 매출액으로 90%를 차지하고 있을 만큼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넌 엔터프라이즈 커스터머는 기업이 아닌 고객들을 말하겠죠. 실제로 여기 오른쪽 아래 부분을 보시면은 Enterprise customers are driving growth로 대부분의 매출액이 기업에서 나오고 있다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여기 이것은 기업의 숫자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2017년부터 2019년까지는 꾸준히 기업의 숫자가 늘어왔죠. 이렇게 손님이 많이 생기고 있다는 것을 뜻합니다. 2019년 2분기 그리고 2020년 2분기까지만 이렇게 비교를 해봐도 실제로 Fastly를 사용하는 많은 기업들이 늘었습니다. 그리고 여기 밑에 보시면은 Average Spend per Enterprise Customer에서 평균적으로 기업들이 Fastly를 이용하면서 만들어내는 매출액 단위를 말하는 건데요. 2017년에는 57천 달러 했던 것이 2019년에는 67천 달러로 늘었고요. 이렇게 2019년 2분기와 2020년 2분기끼리만 비교해도 꽤나 많은 폭으로 평균 금액이 증가했다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여기 Dollar Based Net Expansion Rate 부분을 보겠는데요. 이 지표는 주로 소프트웨어 회사에서 사용되는 지표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지표는 말이죠, 한 명의 고객을 대상으로 이 고객이 작년과 비교해서 얼마나 많은 매출액을 Fastly에게 가져다 줬는지를 보여주는 부분입니다. 예를 들어서 2020년 6월 30일 기준으로 틱톡이 Fastly에게 가져다 준 매출액에서 2019년 6월 30일 기준으로 틱톡이 Fastly에게 가져다 준 매출액을 나누면은 그 매출액이
상승을 했는지 줄었는지 100%를 기준으로 나오겠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2018년과 2019년끼리만 비교해도 Dollar Based Net Expansion Rate가 상승을 했고요. 2019년 2분기와 2020년 2분기끼리만 비교해도요. 상승을 했다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만큼 하나의 동일한 기업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 많이 Fastly를 이용하게 됐다라는 뜻으로 해석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방금 보신 DBNER 수치가 좋냐 안 좋냐를 동종업계랑 비교를 해보면 말이죠. 실제로 DBNER이 120% 이상이면 좋은 것이고 130% 이상이면 더할 나위 없이 좋다라는 뜻이죠. 예시를 보면 말이죠. 트윌로가 132%, SMAR이 134%, AYX가 132% 정도의 DBNER을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Fastly 또한 138%로 전혀 뒤지지 않는 Dollar Based Net Expansion Rate를 보여주면서 많은 고객들이 실제로 Fastly를 더 이용하고 있다라고 해석이 됩니다. 지금까지 이렇게 좋은 비즈니스 모델을 유지하다가 최근 10월 15일 날 Fastly가 29% 이상의 하락을 했으며 그 이후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상태인데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우선은 회사 측에서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공개했습니다. Fastly now expects third quarter 2020 total revenue of 70 to 71 million compared to its previous guidance of 73.5 to 75.5 million. Fastly의 3분기의 매출액 예상치는 70밀리언 달러에서 71밀리언 달러로 지난번에 3분기의 매출액을 예상했던 73.5에서 75.5밀리언 달러의 매출액에 비교해서는 조금 떨어진다고 되어 있네요. 그리고 이렇게 매출액 예상치가 떨어진 이유는 두 가지가 있는데요. Due to the impacts of the uncertain geopolitical environment, usage of the Fastly's platform by its previously disclosed largest customer did not meet expectations, resulting in a corresponding significant reduction in revenue from this customer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부분이 바로 지리적인 정치적 문제로 인해서 Fastly의 고객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했고 이로 인해서 매출액이 크게 줄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첫 번째 부분이 바로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틱톡을 미국 회사에게 팔지 않으면 말이죠. 틱톡의 미국 영업을 금지시키겠다고 한 부분입니다. 여기 적혀 있습니다. Trump's threat to ban TikTok if the app is not sold to US company 라고 되어 있죠. 또한 여기 이 공시를 보시면은 틱톡이 Fastly의 매출에 어느 정도를 담당하는지 볼 수 있는데요. ByteDance, the operator of the TikTok's application, operates in and has strong business ties to China and is our top customer, accounting for 13% and 12% of the revenue for the 3 and 6 months ended June 30th, 2020. 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틱톡이라는 앱을 컨트롤하는 이 바이트댄스라는 회사는 실제로 중국이랑 굉장히 긴밀한 관련성이 있고요. 이 회사가 Fastly의 탑 커스터머라고 돼 있죠. 그리고 그 이유는 6월 30일 날 2020년 6월 30일 날 3개월치의 기준으로 봤을 때 13%의 매출액을 차지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통해서 실제로 Fastly에게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부분은 틱톡의 매출액이 된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말이죠. 여기서 저희들이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은 정말 틱톡으로 인한 불확실성으로 인해서 주가가 빠졌냐라는 부분입니다. 여기 이 그래프를 보시면은 틱톡은 2020년 7월부터 8월까지 미국에서의 시장은 조금 주춤한 것으로 보이지만 말이죠. 전 세계의 시장에서는 꽤나 큰 성장을 이뤄내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틱톡은 이렇게 급격한 성장세를 갖고 있지만 그거에 비해서 Fastly를 조금 덜 사용하고 있다라는 해석도 가능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말이죠. During the latter part of the third quarter, a few customers had lower usage than Fastly had estimated 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3분기 말쯤에 말이죠. 몇몇의 고객들이 Fastly가 미리 예측했던 것보다 서비스를 조금 더 적게 사용했다고 적혀 있습니다. 지금 CDN, Content Delivery Network가 있는데 말이죠. 이러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회사는 여기 Fastly 말고도 많은 회사들이 있습니다. Fastly가 3.09%를 차지하고 있는 것에 비해 대부분을 이렇게 Cloudflare나 아카미 그리고 아마존 쪽에서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오네요.
이번 3분기 실적에서 말이죠. 일전에 고객들이 Fastly를 얼마나 더 많이 사용하는지를 비교적으로 보여주는 이 Dollar-Based Net Expansion Rate와 얼마나 같은 고객들이 잘 유지되는지를 보여주는 이 Annual Revenue Retention Rate를 주의 깊게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Dollar-Based Net Expansion Rate는 하나의 기업 고객이 Fastly를 지난 분기에 비교해서 얼마나 더 많이 사용했는지를 보여주는 그런 부분입니다. 만약에 이 수치가 2020년 3분기 때 2분기에 비해서 떨어진다면 말이죠. 기존에 사용했던 고객들이 Fastly를 좀 더 적게 사용했다라는 뜻이 되고요. 여기 보면 Annual Revenue Retention Rate라고 있는데 2020년 3분기 때 2020년 2분기에 비해서 더 떨어지는 결과를 보여주게 된다면은 고객수들이 2분기에 비해서 3분기 때 더 떨어져 나갔다는 뜻이 됩니다. 이 두 가지의 수치가 잘 유지가 된다면 말이죠. 그래도 많은 고객들이 Fastly 서비스에 만족을 하고 있으며 앞으로 괜찮을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건데요. 만약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 DBNER 그리고 이 Annual Revenue Retention Rate가 떨어진다면은 고객들은 Fastly 서비스에 어느 정도 만족을 못하고 있다는 뜻이 됩니다. 투자를 한다고 한다면요. 이 부분을 유의 깊게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는 Fastly의 비즈니스 모델을 봤으니까요. 그러면은 실제로 Fastly가 돈을 얼마만큼 버는지 인컴 스테이트먼트를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 2분기 기준으로 Fastly는 74.66 밀리언 달러를 기록을 했습니다. 2020년 1분기 때는 62.92 밀리언 달러를 기록했고요. 전체적인 트렌드로 봤을 때 계속 이렇게 매출액이 상승을 하고 있네요. 그리고 Gross Profit을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Gross Profit은 매출액 빼기 Cost of the Revenue입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44.97 밀리언 달러를 2020년 2분기에 기록을 했고요.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2020년 1분기 때는 35.6 밀리언 달러를 기록했네요. Gross Profit 또한 레비뉴가 상승함에 따라 같이 이렇게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줬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굉장히 중요시하는 부분이 바로 이 Gross Margin vs Profit Margin입니다. Gross Margin 같은 경우는 이제 레비뉴에서 그거에 들어가는 비용을 빼고요. 그것을 마진으로 적용시켰을 때 60.20%가 나오는데 굉장히 좋은 마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비즈니스 모델 자체만으로는 좋은 사업 모델을 갖고 있다고 볼 수 있고요. 다만 이 Profit Margin이 마이너스 19.40%입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레비뉴에서 Cost of the Revenue, 즉 비용도 빼고요. Other Expense나 Operating Expense, Interest, Tax 등등 전부 다 Amortization까지 전부 다 뺐을 때 결국 내 손에 얼마가 남느냐라는 부분이거든요. 그렇지만 안타깝게도 보시다시피 Profit Margin은 마이너스입니다. 적자를 보고 있다는 뜻이죠. 한 번도 흑자로 전환한 적이 없습니다. 근데 대부분의 이렇게 설립된 지 얼마 안 된 이런 신생 기업 같은 경우는 적자인 경우가 굉장히 많고요. 흑자로 전환하려면 어느 정도의 시간이 걸립니다. 투자 또한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는 경우가 대다수이고요. 그래서 결국은 이 Fastly가 지금 이제 적자를 보고 있는데 이 적자에서 흑자로 전환할 때까지 시간이 충분히 있느냐 없느냐를 판단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고요. 이 부분은 밸런스를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밸런스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말이죠. 2020년 6월 30일 2분기 기준으로 Fastly는 327.50 밀리언 달러를 갖고 있습니다. 56.32%의 캐시를 갖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굉장히 많은 비중의 캐시를 갖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Current Investment는 126.61 밀리언 달러로 21.78%의 비중을 현재 투자를 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 가용 자산만 따져보자면은 Current Investment와 캐시를 더하시면요. 약 450밀리언 달러 정도를 현금으로 가용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Receivable 같은 경우는 12개월 이내 거래처로부터 받을 수 있는 돈을 뜻하고요. 58.33 밀리언 달러가 되겠습니다. Intangible은 3.1 밀리언 달러입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기업의 이름이라던가 라이센스 이런 걸 뜻하고요. Property, Plant and Equipment Net은 말 그대로 공장이나 장비 이런 것들을 뜻합니다. 65.83 밀리언 달러가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번에는 Liability Distribution을 보겠습니다. 여기 Non-Current Debt가 68.79%로 24.86 밀리언 달러를 갖고 있고요. 이거 같은 경우는 장기간에 걸쳐서 10년, 20년, 30년, 길게는 50년까지 은행에다가 갚는 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Current Debt는 5.19 밀리언 달러로 1년 이내에 은행에다가 갚아야 되는 돈이 되겠고요. 페이어블을 보시면 6.09 밀리언 달러 이 같은 경우는 12개월 이내에 거래처에게 내야 하는 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current debt와 non-current debt를 합치기만 해도 말이죠. 29 밀리언 달러가 되고요. 이거 같은 경우는 지금 갖고 있는 캐시로도 충분히 충당하고도 남는 돈이기 때문에 Fastly의 밸런스시트는 굉장히 좋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아하니까 지금 이제 fastly는 적자로 보고 있지만 그래도 흑자로 전환할 수 있을 만큼의 체력이 충분히 있다고 볼 수 있는 것이고요. fastly의 미래의 전망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말이죠. 이 fastly가 위치한 edge computing market에 대한 시장 성장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edge computing market worth $43.4 billion by 2027, 37.4%라고 돼 있죠. fastly의 시장은 매년 연 성장률 CAGR이 37.4%씩 오를 것으로 예상되며 2027년에는 말이죠. 시장 규모가 자그마치 43.4조에 육박할 것으로 예상이 된다고 합니다. 실제로 이 차트를 보시면은 여기 클라우딩 회사들이 전부 다 나와 있고요. 그 중에서도 Fastly 쪽을 보시면은 이렇게 38%를 육박할 정도로 전혀 뒤지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회사들이 평균적으로 30% 이상의 성장률을 보여주고 있다는 뜻은 이 클라우딩 섹션에 그 시장이 굉장히 활기를 띠고 있다는 것으로 해석이 될 수 있습니다. Fastly가 작년이랑 비교했을 때 38%의 성장률을 기록을 했고요. 여전히 그 앞에는 많은 회사들이 포진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경쟁사가 많다고도 볼 수 있지만 어쨌든 전체적으로 시장이 성장하면서 함께 성장을 하고 있는 모습은 고무적인 부분이라고 판단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시그널 사이언스의 인수입니다. 시그널 사이언스로 말하자면 웹 애플리케이션과 API 프로텍션 솔루션의 강점을 갖고 있는 회사입니다. Fastly의 고유의 장점이라고 말할 수 있는 디벨로퍼 중심 성향의 프로그램과 API 프로텍션의 솔루션의 특기를 둔 시그널 사이언스가 만나 더 안전하게 서비스를 제공해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되는 바입니다. 이렇게 인수를 통해서 Fastly는 60개 이상의 기업 고객들을 얻었으며 4만 개의 앱을 보호할 수 있게 되었고 85% 이상의 gross margin 그리고 얼마나 많은 기업들이 Fastly와 함께 꾸준히 붙어있느냐를 보여주는 척도인 이 gross retention 또한 96% 이상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어떠셨나요 여러분? 이렇게 Fastly에 대한 리뷰를 오늘은 해보았습니다. Fastly의 주가를 보니까 지금 61선 이하로 제법 많이 떨어져 있는 상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76달러 정도면은 지금 Fastly가 처해 있는 시장을 생각해 볼 때 그래도 매력적인 주가 상태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기 가장 최근의 일봉을 보면은 완벽한 망치형은 아니지만 그래도 올라가려고 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 같고요. 인컴 스테이트먼트를 통해서 지금 비록 Fastly가 적자 회사지만 그래도 밸런스시트를 통해서 충분히 돈이 있다는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꾸준히 Fastly의 DBNER 그리고 Retention Rate를 모니터링해서 떨어지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는다면 투자를 이어나가도 괜찮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오늘의 리뷰는 여기까지 하겠고요. 다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See you later.